여 변호사님, 네.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5가지 혐의를 받아왔는데 어떤 혐의인지 그리고 법원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첫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 그 뇌물을 쓰기 위해서 삼성전자 회사 돈을 갖다가 임의로 쓴 것, 네. 그 횡령이 되겠죠. 네. 그다음 그리고 최순실 씨를 알면서도 이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모른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요. 네. 그다음 또 이 정유라 씨 승마를 돕기 위해서 삼성에서 횡령한 돈을 독일로 보낸 거, 그게 국외재산 해외 도피가 되겠고요. 그리고 말 세탁이라는 거 있었죠. 네. 뭐 살사돈가 이런 말을 갖다가 이 범죄 수익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말 세탁을 했다 해서 범죄 수익 은닉죄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법원이 5년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5년형을 선고한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주체이자 최대 이익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최순실, 정유라 몰랐다는 청문회 위증도 유죄다. 이렇게 징역 5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역시 핵심은 뇌물죄였는데요. 예. 하종대 부국장, 뇌물죄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내렸는데 수동적 뇌물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틀을 보면은 5가지 혐의를 모두 법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433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실제로 88억 2,800만 원. 전체 원래 처음에 기소한 금액의 거의 30%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유죄로 인정이 됐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면 횡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298억이잖아요. 그 중에 64억만 횡령으로 인정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밖으로 이제 돈을 빼돌렸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전체 액수의 절반 정도 되는 36억 원, 즉 용역 거래를 위장한 부분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혐의 5가지가 모두 유죄로 됐지만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중에 실제로 유죄로 된 부분이 적고 오히려 무죄로 된 액수가 더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왜 이 형량이 검찰은 12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년뿐이 안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개 구형량의 3분의 2 정도가 실제로 선고 형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럼 왜 이렇게 적게 나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네. 크게 3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특혜를 받기 위해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저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응한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돈을 주고 받은 뇌물수수보다는 강요적인 성격이 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이 이런 것들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떤 특혜를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의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계열사 기업들의 것들도 같이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허만수 차장. 피고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마지못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적 뇌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수동적 뇌물이라는 이 말이 좀 앞으로 좀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좀 아까 기자도 좀 얘기했지만요. 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저도, 굉장히 들어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예, 청탁이면 그냥 청탁인데, 묵시적인 청탁은 말도 안 하고 청탁한다는 건지.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탁한 사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은연중에 인지를 하게 된다라든지 묵시적으로 알게 된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예. 청탁 자체가 묵시적이었다는 말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선 제가 뇌물죄 재판을 옛날에 좀 하다 보면은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무원을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게 수동적, 적극적인 이런 말이 아마 여기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줘가면서 나에게 혜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고요. 네. 아마 그래서 이번에 형이 아까 우리 하종대 국장님 말씀대로 최하한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5년이라는 게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재판부에서도 초반에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청탁 증거는 없었다. 네. 그렇다면은 그렇지만 뇌물죄에서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렇게 부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다음 봐주는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독대한 정황, 그 이후에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승마 지원 정황 이런 모든 걸 합쳐 볼 때 명시적인 증거는 없지만 묵시적으로라도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만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요,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갈수록 은밀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수표로 주던 거를 이제는 현금으로 주고, 그것도 과거에 미리 주던 거를 나중에 사후에 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청탁을 과거에는 상당히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가서 하던 거를 이제는 묵시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앞으로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묵시적, 간접적인 부분도 지금 현재 갈수록 많이 처벌을 해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수동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성한 변호사님, 지금 이 뇌물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특검에서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작업을 벌여왔고,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삼성 측에서는 가공된 프레임이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후계자의 지위를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승계 작업이 불필요했다. 이렇게 맞서왔습니다.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특검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삼성그룹을 갖다가 승계받기 위한 어떤 특정한 개인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들이라고 특검은 주장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삼성 측에서는 뭐냐 그랬냐면은 이 합병을 해야지 삼성그룹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예. 이건 삼성이라는 그룹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삼성이 잘 되면 그때 나라가 잘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뇌물로 줄 필요가 없었다. 이재용 개인의 부회장 개인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는. 그리고 이 그 승계는 이미 전부 다 정리가 다 돼가지고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승계 목적으로 뇌물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돈이었다. 준 돈이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 독대 과정에서 양쪽에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또 양쪽의 주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말하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하는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삼성 측의 주장은 이재용 부회장은 역시 무리한 주장이라고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그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한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일어났던 대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특검에서는 그렇지만 이 모든 정황, 그 독대와 독대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금전 거래 관계, 네. 이런 모든 걸 볼 때 이거는 서로 그런 대화가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했고요. 삼성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거기서는 네. 그런 말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맞섰는데 그렇죠. 법원에서는 이 그 승마 지원 요구 이런 게 네. 대통령이 전부 다 인식하고 있었다. 삼성도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인식했는데 왜 도움을 줬느냐? 네. 결국 승계 과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준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그 합병을 갖다가 승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걸 볼 때 국민연금이 과연 본인의 그 국민연금 독자적인 의사로 그렇게 했겠냐? 예. 그건 대통령의 그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이런 그 견지에서 그렇게 특검이 주장했고 법원은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렇군요. 네. 예컨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삼성이라는 국내 굴지의 그 대기업의 그 소위 말하는 CEO를 만나 그 오너를 만나가지고 그 독대하는 자리에서 승마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좀 격가지적인 얘기를 한다는 네.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게 큰 뭐 그 사안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승마 얘기 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정유라라든지 최순실에 대한 지원을 대통령이 좀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그렇지만 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네. 것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묵시적인 청탁 뭐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심에 갔을 때 이 묵시적인 청탁이라든지 혹은 뭐 수동적 뇌물이라든지 이 문제는 삼성에서 이거 틀림없이 다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또 할 것이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하정대 목장, 예. 이 지금 뇌물죄도 그렇지만 이 위증죄에 대해서도 역시 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알면서도 위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이 최순실에게 갔다. 이렇게 오늘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의 재판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순실 씨의 재판뿐만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죠. 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뇌물로 인정한 88억 2,800만 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서 최순실한테 간 거지 최순실 씨만 보고 삼성이 준 거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영향도 되고 바로 최순실 씨는 자기 자신이 바로 받은 거니까 그대로 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증죄 부분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은 위증을 하더라도 사실 고발도 하지 아니하고 네. 또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의장이 독대 지원에서 어떤 독대를 박근혜 대통령하고 했는데 거기서 어떤 지원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위증이고 네. 그리고 임직원들한테 하나도 지시한 적도 없다 한 것도 위증이고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한 이 세 가지가 모두 위증이라고 판결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으신 대로 삼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리 다툼은 2심에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 오늘의 2위입니다.